안녕하세요. 소아과 아빠의 과학육아 소닥파파입니다. 분유 탈 때 맹물에 타시는 부모님들 없으시겠죠? 최소한 정수기 물을 타거나 아니면 이제 끓였다 식힌 물, 젖병은 유팡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살균 소독기에 돌려서 사용을 하실 거고 거의 멸균에 가까운 상태로 분유를 제조를 하실 겁니다. 만약에 팔팔 끓여도 죽지 않는 독소가 분유 속에 이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뭐 아무리 앞에 많은 그런 살균 소독을 하더라도 결국 탄 분유에는 독소가 있을 거고 아이는 장염에 걸리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됐던 게 이번에 시작된 분유 사태인데요. 그러면 내 분유는 괜찮은지 이런 것들도 많이 불안해 하실 겁니다. 오늘 이제 소아과 의사인 제가 의사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몇 달 전 이제 벨기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한 아이가 굉장히 심한 구토, 그 다음에 심한 설사로 이제 병원에 실려가죠. 뭐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노로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의심을 했겠지만 의료진은 아이의 대변에서 이제 특정 독소, 그러니까 세레올라이드라는 이제 독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노로바이러스처럼 흔한 독소는 아니니까 이 독소가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역학조사를 막 뭐 이곳저곳 막 면봉으로 뒤져가면서 다 했는데 결국은 네덜란드의 네슬레 공장에서 생산된 분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앞타밀 그런 직구 이런 것들로 좁혀졌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반전인데 그러면 당연히 그 공장을 가동을 멈추고 샅샅이 뒤졌겠죠. 그런데 그 공장은 뭐 하나 흠잡을 것 없이 깨끗했습니다. 결국은 그 분유라는 것도 뭐 모유랑 비슷하게 성분을 맞추려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성분들을 섞게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 이제 아이 두뇌 발달에 필요한 아라키돈산이라는 그 오일이 이제 오염이 됐던 걸 찾았던 거죠. 이 오일을 납품을 한 회사가 이제 중국에 이제 모 회사가 있었는데 이거가 이제 독소에 오염이 되어 가지고 그 회사 하나가 여러 분유 회사에 납품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170개 종류의 이제 분유들이 전부 리콜이 되는 아주 충격적인 사태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뭐 오염이 됐다고 치더라도 내가 깨끗한 그런 젖병에다가 4, 50도가 넘는 물에다가 이제 분유를 타면 괜찮지 않나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괜찮지 않습니다. 사실 그게 가장 무서운 점인데요. 독소를 만드는 균인 바실루스 세레우스는 이제 뭐 쌀이나 곡류 이런 데서 잘 자라는데 얘네들은 보통 그냥 분유를 타거나 아니면 멸균을 하면 다 없어집니다. 그 독소 세레우스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웬만해서 어떤 짓을 해도 대부분 없어지지 않아요. 특히 열에는 굉장히 강한 걸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장염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증상은 섭취 후에 30분에서 6시간 이내로 굉장히 빠르게 나타납니다. 속이 안 좋거나 뭐 이전에 감기 때문에 약간 니글니글해서 뭐 약간 토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진짜 분수토를 여러 번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독소가 내 안에 이제 위 안에 들어왔는데 내가 그걸 우연찮게 운이 좋게 구토로 다 빼내면 그러면 설사를 안 할 수도 있고 일부가 독소가 남아서 이제 장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 몇 시간 후나 아니면 하루 정도 뒤에 격렬하게 물설사를 뭐 하루에 막 8번, 10번 이렇게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인은 뭐 계속 뭐 마시면서 조금 버틸 수 있겠지만 아이들한테 이런 아주 큰 구토나 설사들은 뭐 몇 시간 만에도 급격하게 탈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응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 절망적인 건 균은 죽을지언정 독소는 남는다는 것이고 그 독소에는 특별한 해독제나 뭐 특별한 치료제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들어온 독소는 뭐 구토를 해서 나가든 설사를 해서 나가든 결국은 나가야 끝날 거고 뭐 결국은 이제 시간이 지나야 끝나는데 그때까지 버텨야 된다. 그래서 대증 치료를 하고 수액을 맞으면서 탈수를 예방해야 된다. 이런 것밖에 없다는 게 이제 조금 더 힘든 점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너무 막 뭐 무시무시한 말들만 해서 분유 먹일 때마다 막 계속 벌벌 떨어야 되냐 막 그러실 수도 있지만 정확히 알아야 피할 수 있고 제가 이제 장점인 부분도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 사람 간 전염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균이 아니라 독소기 때문에 더 생기지도 않고 내가 이 독소를 먹어서 끝나면 나만 끝나는 거지 뭐 옆에 사람한테 전염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독소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잠복기는 30분에서 한 6시간 정도. 결국은 내가 하루가 지났다, 어제 먹은 거 하고 오늘까지 별일 없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냥 이 분유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분유들은 99%다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타밀, 직구 하신 분들 요새 막 댓글 보면 뭐 직구 말고 뭘로 바꿔야 되나요?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굉장히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자, 첫 번째, 국내 마트, 공식몰 이런 데서 산 경우에 국내 식약처에서 이제 유통 중인 모든 분유 113개를 다 조사했는데 전 제품 괜찮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나라 안에서 구매를 했다. 그러면 그냥 잘 먹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구 제일 많이 하는 게 사실 앞타밀이죠. 앞타밀 직구 때문에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건데 이걸 또 바꿨다가 뭐 변이 달라지고 막 뭐 녹변 봐요, 뭐 또 개워요, 설사해요. 분유를 바꾸면서 일어날 일들이 너무 많고 어머님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니까 제 생각에는 직구 앞타밀을 쓰시던 분들은 일단은 이 사태가 잠깐 진정되는 동안에는 국내산 앞타밀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게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 독소에 대한 원인도 끝났고 그 다음에 다시 새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것들은 전부 리콜이 끝났을 거고 최소한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다시 직구 앞타밀을 사면 큰 문제 없이 그냥 같은 계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게 가장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예전에 그 분유 영상도 찍었지만 분유 직구가 앞타밀만 있는 게 아니죠. 굉장히 여러 가지 제품들의 이제 직구들을 하고 계십니다. 식약처가 리콜 대상 172개 제품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통관을 다 막고 있습니다. 직구가 엄청나게 엄격해져 있고 이미 집에 이제 직구를 해서 보관하고 있는 게 있다면 꼭 그 식약처 홈페이지 들어가면 로트 번호랑 제품 성분들 이런 것들 다 검색할 수 있거든요. 꼭 검색을 하시고 로트 번호가 이게 3개가 연달아 와도 이거랑 로트 번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그 각각의 통을 다 조회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사태로 억울한 누명을 쓴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아라키돈산입니다. 자, 이게 이제 중국에서 오염된 원료로 제조를 하다 보니까 172개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 아라키돈산 자체는 당연히 죄가 없습니다. 뇌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고 그 다음에 모유에 있는 걸 따라 하려고 일부러 첨가를 한 거기 때문에 있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저도 이제 의사로서 이런 영상을 찍지만 이제 아빠로서도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국산 분유가 좋은데 왜 굳이 이제 비싼 수입 분유나 살찌는 분유, 뭐 강남 분유 뭐 이런 것들을 왜 먹이냐 이러면서 유난이다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진료실에서 이제 제가 보는 부모님들 이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막 애기들이 분유 유목민이라는 단어가 사실 괜히 나온 게 아니잖아요. 안 맞는 거 막 찾다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앞타밀 직구나 뭐 다른 좀 사냥 분유 직구 뭐 다양한 분유들을 이제 직구를 하시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전혀 비난할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이번 사태는 또 원인이 되게 빨리 찾아진 편이고 마지막으로 너무 불안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국내산은 모두 괜찮고 직구로도 지금 잘 먹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나 구토를 너무 세게 한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수액을 맞으면서 이런 분유를 먹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의사들이 다 알아서 잘 해줄 겁니다. 뭐 치료가 안 되는 병도 아니고 치료가 어려운 병도 아닙니다. 한 며칠만 입원하면 보통 다 깨끗하게 나을 수 있고 후유증 전혀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제 구독, 좋아요 이제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도 조금 팩트에 기반한 그리고 계속 이유식 영상들 만들고 있으니까 그런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